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사나입니다. 보통 식중독은 여름철에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보다 요즘 같은 가을철에 식중독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을철 식중독 원인과 예방법,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송홍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식중독 하면 여름에 많다고 생각했는데 가을에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참 의외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을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서 음식 준비와 보관에 자칫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을에도 낮 기온은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음식물 취급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소풍, 나들이, 운동회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단체 급식이나 도시락 등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아침 일찍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지고 이동할 때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게 되고 더욱 주의를 하겠지만 요즘과 같이 아침에는 서늘할 정도의 날씨가 되면 이동할 때나 나들이 장소에서 음식 보관 온도에 대한 주의를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들이나 소풍 때 따뜻한 차 안이나 야외의 햇빛 아래 보관되었던 도시락과 음식에는 식중독균이 번식하기가 쉽고 이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기 쉽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가을철에는 음식물 관리에 좀 소홀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럼 가을철 식중독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식중독에 걸리면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됩니까? 가을철 식중독은 음식 조리 과정에서 제대로 사멸되지 않은 세균이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이 보관되는 과정에서 따뜻한 낮 기온 동안 적절한 온도와 습도 속에서 증식하게 되고 독소를 생산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지 2시간에서 4시간과 같은 비교적 빠른 잠복기 후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급격히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식중독의 치료 원칙은 구토나 설사로 인하여 손실된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액과 전해질 공급 등의 대증요법이 주요 치료 방향이 됩니다. 일단 한두 끼 금식을 하고 그동안은 이온 음료나 당분이 포함된 음료 등으로 수분 및 칼로리를 보충하면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소아나 노인들의 경우 구토나 설사의 정도가 심하면 탈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설사약을 함부로 먹는 것은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중독 때의 구토나 설사는 우리 몸 안에 해로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는 우리 몸의 일종의 방어 기전일 수 있는데요. 이를 강제로 멈추게 하면 오히려 균이나 독소의 배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경우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에 따라서 혈변이나 점액성변 혹은 발열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 복용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식중독을 피하려면 여름 못지않게 가을철에도 좀 음식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음식 관리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식중독균은 일반적으로 열에 약하고 비교적 열에 강한 세균인 황색 포도상 구균도 8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멸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만들 때는 80도 이상에서 충분한 시간 조리하고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김밥을 만들 때는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힌 뒤 만들어야 쉽게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조리한 지 4시간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 단체 급식 때 짧은 시간에 조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미리 약간 익혀서 상온에 두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어야 할 때 다시 조리하여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약간 익혀놓은 상태에서는 균이 사멸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번식하는 환경이 되고 눈으로 보기에는 음식이 거의 익은 것처럼 보여서 다시 익힐 때는 충분한 시간 조리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칫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은 균 자체는 8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멸되지만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해 생산된 장 독소는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을철 대규모 단체 급식 때는 이러한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음식을 좀 충분히 가열해서 익혀서 먹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군요. 또 네.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다, 소풍이다 해서 야외 활동도 많아지기 마련인데, 그럼 또 도시락도 많이 싸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리한 음식을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야외 활동이나 소풍 등 때에 음식이나 도시락을 필요한 양만큼만 준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수는 충분히 끓이고 밥과 반찬은 따로 담아서 충분히 식힌 다음 뚜껑을 덮어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한 음식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할 때 자동차 트렁크나 차 내부에 보관하지 말고 가을철이라도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야 하며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외에서도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솜과 채소, 과일 등 식재료는 세척제 등을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야 하고 섭취 전에는 손을 씻거나 위생 물티슈로 깨끗이 닦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과 음료수를 차 안에 그대로 두면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산에서 약수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공인기관의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와 음용 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식중독 예방에는 개인위생 그리고 식품위생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대로 식중독을 여름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오히려 여름보다 가을철에 식중독균의 생존력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식중독은 연중 내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질환이라는 점 염두에 두고 오늘 전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